영업비밀 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업체 설립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호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 TV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거나 이 사람이 없으면 동업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동업자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한다는 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동업자가 갑자기 함께 운영하던 동업에서 탈퇴하고 다른 경쟁업체로 가버린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차린다면 피해가 엄청나겠죠.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게다가 얼마 전까지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데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업에 꼭 필요한 동업자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나 비밀유지 약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과 경업금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입니다. 그럼 먼저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게 헌법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쓰면서 너는 경쟁업체로 전직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하는 게 헌법에 반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보아서 무효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업금지 약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의무재직기간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경업을 금지하는 동종업종이나 지역이 어딘지,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보상을 지급할 건지와 같은 것들을 계약서에 함께 정하셔야 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한지, 경업 제한의 기간이나 지역, 대상 직종은 무엇인지, 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동업자한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담시키는 형태로 약정을 하시면 법원이 그러한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한다거나 아니면 대가를 충분하게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영업비밀 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업체 설립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호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스타트업의 경우 당장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쓸 비용이나 시간도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부터 만들어야 영업비밀 보호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짜리 아이디어 보호하려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하는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단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되고 영업비밀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이 영업비밀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이 법에서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그게 영업비밀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자문하다 보면 동업자가 영업비밀을 다 가로채서 경쟁업체 창업했으니까 소송을 해달라고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자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강조하는 게,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된다고. 여기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는 말이 중요한데, 적어도 영업비밀이 비밀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고, 직원분들한테도 비밀이라는 점을 알리셔야 되고, 그 정보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따로 두신다거나, 직원들한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제로 그 회사 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비밀, 영업 비밀을 비밀처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셔야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영업비밀 다 뺏기고 나서 찾아오지 마시고 먼저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찾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아보시는 걸 권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특허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